건강보험공단 합격한 1분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지원번호 A-5번입니다. 저는 안전, 건강, 고용과 관련된 공공기관 3군데에서 인턴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수천여 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들어보면서 빠른 상황 판단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 관련 공단에서 장기 요양 업무를 진행했을 때에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사내 제한 제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경영 방침에 부합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합격한 1분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평생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지원자 3번입니다. 1000건 이상의 건강검진 유선 응대를 진행하며 다양한 연령층을 응대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민원인을 응대했을 때에는 원칙과 공감을 병행하며 민원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직은 보험의 징수, 부과, 보험급여까지 다양한 민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공감의 자세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국민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에 이바지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학부 시절 약 200시간가량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해보면서 타인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는 직업적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단에서 직접 인턴을 해보면서 민원을 응대하는 업무와 업무를 개선하는 데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일 수백 명의 민원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업무를 더 잘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건강보험공단 행정직에 지원했습니다. 입사하게 된다면 50%가량 됐던 설문조사 참여율을 95%까지 올렸던 변화와 도전의 자세를 앞으로는 국민을 위해 발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젠가요? 저는 지금이 업무 외적으로 답하세요. 이 질문 건강보험공단 기출 질문입니다. 요즘에 건강보험공단이 업무 외적으로 겪은 경험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업무적인 걸 이야기를 하지만 업무 외적인 걸 물어봤을 때는 정말로 내 삶에서 어떤 때 행복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해보세요. 저는 민원인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해줬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업무 외적으로 답하세요. 업무 외적으로는 혼자 전시회에 갔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평소에 성격이 좀 급한 편인데 전시회에서는 느긋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결국 성과로 평가받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이지만 결과도 잘 나올 수 있는 과정을 찾아내는 데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원인이 고맙다고 돈을 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일단 민원인의 성의 표시니까 돈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에게 무언가 받는 것은 안 됩니다. 따라서 제 답변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는 민원인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고객의 돈을 막 받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에게 마음만 받겠다, 감사하다, 하지만 제가 받으면 안 된다는 점을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소통 노하우는 뭔가요?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경청과 공감 너무 많이 사용하는 소재죠. 사람들이 많이 하는 답변을 하게 되면 면접관들도 이 지원자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나만의 노하우를 한 번 더 생각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의 소통 노하우는 제가 들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누락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안 좋은 습관 아는 거 있어요? 저는 사실 청소를 이런 질문은 큰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만났을 때 주고받는 가벼운 스몰 토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성실하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한다, 이렇게 게을러 보이는 느낌의 키워드는 피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당황하거나 눈이 건조할 때 저도 모르게 눈을 자주 깜빡이는 편입니다. 눈을 자주 깜빡이면 긴장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사회생활 노하우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인사를 열심히 하고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No! 인사를 열심히 한다. 먼저 다가가겠다. 이런 걸 넘어서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조금 다른 노하우를 제시해보시면 좋습니다. 너무 비슷한 답을 지원자들이 하면 면접관이 지원자를 평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의 노하우는 상대방의 MBTI를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J인 사람이 있으면 계획을 미리 세우거나 그 사람이 세운 계획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편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F인 편이라면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공감을 먼저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저랑 일하면 편하다, 또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곤 했습니다. 상사가 꼰대면 어떻게 할 건가요? 퇴사가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질문은 오답만 피하시면 됩니다. 딜러니처럼 퇴사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그런 종류만 피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저는 꼰대인 상사의 말을 잘 듣고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꼰대인 상사를 잘 따르다 보면 상사와 제가 친밀해져서 제 이야기도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도 점장님이 조금 꼰대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점장님의 말을 잘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니까 점장님도 나중에는 저의 의견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잘 듣고 존중하면서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성실함을 증명해보세요. 저는 오늘 면접 30분 전에 도착할 정도로 오늘 당연히 일찍 왔겠죠. 그거 말고 성실함을 나타낼 수 있게 오랫동안 무언가 지속했다 라는 거를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성실함과 관련된 성과를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했던 5개의 아르바이트에서 항상 또 일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지각한 적도 없고 주어진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장님께서도 저에게 진짜 성실하고 열심히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주셨습니다. 인턴 경험이 많은데 왜 정규직가 안 됐어요? 이 질문 인턴을 2-3군데 이상 한 경우에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전환형 인턴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인턴을 했는데 왜 그 기간에 안 들어갔지? 이렇게 가볍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제 답변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네, 인턴은 체험형 인턴이었기 때문에 정규직이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인턴을 하면서 직접 제가 실험도 해보고 사회생활 경험도 쌓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지원한 이 회사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얘기해보세요. 이번에 취업 준비할 때 학교 선배한테 받았습니다. 저는 통계학과 친구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데이터 분석 관련 과제를 해야 되는데 통계 툴을 사용하는 게 조금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통계학과 친구한테 SPSS 어떻게 쓰는 건지 과외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구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제가 혼자 공부했을 때보다 친구가 알려줬을 때 더 빠르게 이해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 덕분에 해당 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저 또한 이후로 통계학과 친구한테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지원자가 협력을 잘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험 질문이니까 개요과정 결과 이 틀에 맞춰서 얘기해보세요. 최근 가장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언제예요? 저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편입니다. 최근 가장 이런 말이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애초에 당황시키려고 최근 가장 이런 자극적인 말을 넣는 겁니다. 최근 가장이라는 말을 떼고 보면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험 사이트에서 설치하라는 프로그램을 다 설치했는데도 계속 똑같은 오류가 반복되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하는 거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차분히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시간 만에 보험 연장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상사가 업무를 떠넘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사가 저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데 일을 안 하는 것은 있어서는 상사가 업무 떠넘기는 일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개인의 실적만 따지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팀의 개념을 활용해서 답변해보세요.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업무를 수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사와 저는 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상사의 업무를 하다가 제 업무마저 하기 어려워진다면 그때는 상사에게 혼자서 모든 업무를 하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받아라 합격!